안녕하세요. 홍정우 작가입니다. 저는 기억과 감정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낙서 표현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법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낙서를 어떻게 더 솔직한 감정과 기억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들은 다양한데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5태가 되는 시리즈가 몸이 기억하는 풍경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풍경의 밑바탕 그 밑작업부터 마무리까지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제 낙서 기법 중에 하나고요. 사실 몸이 기억하는 풍경이란 말 자체를 한 반으로 끊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는 단어와 그리고 풍경이라는 단어로 끊을 수 있는데, 몸이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성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무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지만 몸이 습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행동 패턴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의해서 반응이나 안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뭐 기억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나 제가 이성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나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거를 이제 몸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이제 내가 풍경을 했는데, 사실 이게 기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의 어떠한 단편들, 그거를 제가 풍경이라는 단어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제 몸이 기억하는 풍경이라고 하게 되고요.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잔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이라는 것 자체는 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감각의 기억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감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 기억들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뭐 코라면 이제 냄새를 통해서 어떠한 기억들이 나타나거나 안 그러면 손에 만져지는 감촉들에 의해서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 무의식의 저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통로인 것 같아요. 사실 계기란 건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평상을 복제를 하거나 흉내를 내거나 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의미 없는 글자들이나 의미 없는 형상들을 벽에다가 그려내기도 하고 공책이나 책에다가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대학교라는 학업을 하게 됐었을 때, 그때 제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문자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나 기억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남들은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좀 더 솔직하게 제 스스로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법인 낙서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낙서를 하는 표현 방법 중에 그리기도 있지만 글귀라는 작업도 있습니다. 제가 판화를 했었을 때 오목 애칭 판화 기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때 특히 이제 긁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의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동양적인 미술 철학에서 획이라는 표현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낙서와 좀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획이라는 것 자체가 절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절제 이상으로 또 바라는 부분들이 표현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서랑 획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할 수 있는 낙서들에 대해서 큰 동기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는 제가 그 호주에서 박사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추상 문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기억들이나 감정들을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일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칼 융이 얘기했던 이제 개인 상징이랑 사회 상징에 대해서 좀 많이 심취해 있었어요. 그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개인 상징이라는 거는 사실은 개인만이 알아볼 수 있고 개인도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각화된 것들인 건데 그것들이 초기 단계이고 초기 단계에서 사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문자나 기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문자들이나 기호들은 사실은 기초 단계인 개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읽을 수는 없지만 저 움직임들, 그 문자의 움직임들, 선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모양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 저의 기분을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 읽을 수 있는 저만의 고유한 개인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그 박영우 갤러리에서 기획한 이제 더 시프트라는 젊은 작가들을 키워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6기에 선정이 돼서 좋은 기회로 박영에서 소개를 또 받게 됐고 또 갤러리 관계자분들이 또 저를 좋게 봐주셔서 페어라든지 전시라든지 간간히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이랑 그 큐레이터님들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작업 얘기나 미술 관련 얘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즐겁게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뭐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들도 최대한 좋은 작품들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번에 박영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 이제 작품들은 몸이 기억하는 풍경이라고 해서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기억하는 풍경이 조금 더 발전되고 확장되고 좀 더 확대된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작품들이랑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몸이 기억하는 풍경의 시리즈 작품들은 좀 작은 몸 동작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선보이게 될 몸이 기억하는 풍경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율동성이 커질 수 있도록 몸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몸이 움직이면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바라는 부분인데 제 작품을 조금 더 단 1, 2초라도 더 조금 서서 깊숙한 표현들까지 좀 봐주신다면 참 고마울 것 같고요. 대중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작품을 봐주실 때는 그냥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